자, 첫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현재 여러분들의 연애 상황을 봤을 때 나이트 오브 완즈의 기사와 그 다음에 에이스 오브 소주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여러분들의 주변에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설렘을 주는 이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같이 일을 한다거나 어떤 취미 활동을 같이 즐길 때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되게 호의적인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데 그게 나를 좋아하는 건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좀 헷갈리신다거나 아니면은 그 어떤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고백하신 분들의 느낌도 있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되게 적극적으로 우리 샤넬님이 좋다고 엄청 들이대시는 이성이 있는데, 우리 샤넬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나한테 정말 좋은 장미인지 아니면 썩은 장미인지 뭐 이런 거를 판별해보고 싶다고 얘기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 대한 이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속마음은 정말 운명의 대상을 만나서 예쁘게 사랑을 하고 싶다고 얘기하시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대우를 제대로 받고 싶고, 또 사랑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주도권을 가지고 싶어 하는 느낌, 아니면 상대방으로 인해서 내가 더욱더 빛이 나고 내가 더욱더 우아해지고 뭔가 돋보이고 싶은 어떤 얘기를 하시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11월 달에 연애운을 펼쳐봤을 때 지금 점성학 주사위로 목성과 그 다음에 처녀자리, 그 다음에 오하우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11월 달에 연애운은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랑 속에서 성장과 확장을 할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목성은 기회의 별이거든요. 그리고 오하우스는 원래가 사랑, 연애, 설렘을 담당하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에 처녀자리가 들어왔다는 건 여러분들 11월 달에 그냥 뭔가 감정만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되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관계로 누군가와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나온 어떤 대상이 있다면은 이 사람이랑 정말 실질적인 관계로 발전을 하든, 아니면 난 아무도 없다 한다면은 11월 달에 정말 그렇게 발전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단순한 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11월 달의 연애운이 보다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연애운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의 굉장히 섬세한 배려나 굉장히 똑똑한 이런 매력에 끌려서 다가올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1월 달에는 여러분들은 분명히 뭔가 되게 현실적이면서도 진심 어린 사랑이 열리는 시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한테 진짜 11월 달에 여러분들과 연애를 하게 될 이성의 가능성, 그러니까 11월 달에 연애를 하면 어떤 유형의 이성과 연애를 하게 되냐는 질문에 지금 금성과 염소 자리와 이하우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진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이렇게 가벼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 그 금성은 사랑의 별자리예요. 그리고 염소 자리는 책임감과 인내를 상징하고, 또한 이하우스는 어떤 가치관과 안정감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감정이 끄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되게 신뢰감 있게 현실적인 안정을 주면서 여러분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성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감정 자체를 별로 드러내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차분하고요. 하지만 속으로는 한번 마음을 주잖아요. 그럼 굉장히 오래가는 스타일이에요. 현실적인 연애관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을 수 있고 자기 일에 굉장히 충실한 사람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냥 진짜 단순한 설렘을 주는 게 아니라, 와, 이 사람이라면은 내 옆에서 내가 믿고 갈 수 있겠다라는 안정감을 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사람을 어느 장소에서 어느 시기에 만나느냐고 물어봤어요. 우선은 장소 카드로는 페이지 오브 완즈로 볼 수 있는 카드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과 만나는 장소는요, 일 아니면 취미 활동의 장소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직장일 수 있고, 아니면 어떤 모임 속에서 만날 수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리고 시기는 세븐 오브 완즈인데 배경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바쁠 때, 일 때문에 굉장히 바쁘다거나 정신이 없을 때, 아니면은 숫자 7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습니다.
뭐 7시에 만난다거나 밤 7시에 만난다거나 아니면 7일에 만난다거나, 그러니까 숫자 7과 연관된 날에 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많고, 시기는 좀 어두워 보이기 때문에 오전이나 이렇게 해가 쨍쨍한 날 이런 날이 아니라 뭔가 비가 온다거나 어두운 날에 이 사람을 처음 만날 수 있다. 아직 못 만나셨다면요.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물어봤거든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우리 샤넬님의 마음은 퀸 오브 펜타클과 황제 카드가 나와죠. 이 사람 보자마자 나의 짝이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샤넬님들도 좀 현실적인 입장에서 이성을 고르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방금 이 사람의 특징으로 제가 열어봤을 때 굉장히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딱 이 사람 보자마자 아, 내가 여왕인데 저 사람은 황제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한테 여러 가지 면에서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능력도 굉장히 잘 갖추고 있고, 이런 사람이네, 똑똑한 사람이네, 부유한 사람이네, 이런 걸 여러분들은 느끼게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이랑 내가 만나게 되면은 저 사람이 황제니까 내가 여왕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든다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진짜 여러분들과 되게 비슷한 조건을 갖추고 계신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되게 부유하다거나 되게 성공한 사람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전반적인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외모 같은 경우는 템퍼런스랑 투 오브 소주 나옵니다. 자, 외모는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괜찮은 외모를 갖고 있다. 특히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그 체격이 되게 좋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뚱뚱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적당하게 체격이 되게 좋은 느낌이 있고, 피부톤은 약간 까무잡잡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자분 같은 경우는 여기 타로 그림에 나온 것처럼 머리가 길고 굵은 웨이브에 머릿결을 가지고 계실 확률이 높고요. 또 안경을 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몸매가 되게 좋으세요.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몸매가 좋으시고, 근데 기본적으로 약간 제가 어떤 느낌을 받고 있냐면은 이 사람이 꾸미면은 진짜 괜찮은데 잘 안 꾸미시는 분 같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모에 관심이 없다거나 외모 꾸밀 시간이 없을 정도로 많이 바쁘시다거나, 그러나 기본적으로 꾸미시면 굉장히 돋보이는 외모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듯하지만 뭔가 화려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떻냐? 세븐 오브 펜타클과 쓰리 오브 완전 나옵니다. 제가 왜 처음에 이 사람 굉장히 안정감 있고 차분하고 조용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나옵니다. 이 사람 자기 일을 굉장히 성실히 잘 해나가는 사람이고요. 굉장히 차분하고요. 신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말을 하거나 촐싹거리지 않아요. 그래서 되게 믿음이 가고 신뢰가 가는 조용한 사람의 성격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과 11월 달은 어떻게 되고 12월 달은 어떻게 되고 내년 1월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열어봤거든요. 자, 우선은 11월 달에는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나타난다고 해도 바로 여러분들과 사귀거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의 영상 주제는 11월에 만나게 될 이성이란 주제지만 11월에 만나게 된다고 해서 바로 사귀는 게 아니라 탐색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이 우리 샤넬님을 보고 되게 좋아해서 계속 궁금해한다거나, 도대체 우리 샤넬님은 어떤 사람이지? 샤넬님한테 내가 지금 마음 고백을 하면은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이런 어떤 고민의 시간이 11월 달에 있을 예정이고요. 자, 12월 달부터 두 분은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자, 두 분은 진짜 어떤 모임 속에서, 이게 학교든 직장이든 어떤 모임 속에서든 분명히 많은 사람들 속에서 두 분이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탐색하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연애적 기류로 들어가는 시기는 12월부터입니다. 그래서 11월에 이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바로 사귀는 게 아니라 이 상대방이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한테 마음을 보여준다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12월 달부터 있을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내년 1월까지도 두 분은 계속 티키타카 밀당하시면서 계속 만남을 가지시면서 그렇게 관계를 쌓아가는 흐름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성향과 여러분들의 성향은 어떻냐? 자, 우선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좀 더 디테일하게 열어봤거든요. 제가 왜 이 사람 되게 안정감 있고 신뢰를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타로 카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이 사람 처음에 여러분들과 되게 편한 친구처럼 정말 대화도 잘 통하고요. 정말 천생연분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킬 거래요. 근데 이 사람이
약간 가면 갈수록 수동적인 행동을 보이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처음에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되게 좀 적극적이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뭐 연락을 먼저 한다거나 막 만나러 찾으러 온다거나.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고 난 이후에는 오히려 약간은 수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연락을 기다린다거나 여러분들이 먼저 찾아오기를 좀 바란다거나 이런 특징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샤넬님 같은 경우에 주의하셔야 될 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화를 내신다거나, 왜 너는 처음이랑 다르니? 이렇게 화를 내실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처음에는 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먼저 노력했으니까 이후에는 나도 노력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좀 감싸 안아주시면은 이분과 안정적으로 좀 그래도 오래 만나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워낙에 현실적인 사람이라서 본인의 일이나 어떤 업무나 공부나 이런 게 워낙에 중요한 사람이라서, 만약에 이 사람이 거기에 몰두해야 될 시기에 와 있다고 하면 조금 여러분들한테 소홀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좀 배신감이 들고, 이 사람이 마음이 식었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뭔가 그런 일적인 면에서 굉장히 집중해야 될 시기에는 좀 연애에는 소홀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때 여러분들이 넓은 마음으로 이 사람이 지금 되게 바쁜가 보다, 이 사람이 되게 중요한 뭔가를 앞두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조금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시면은 이 사람도 되게 감사하게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우리 샤넬님의 연애 성향을 봤어요. 자, 우리 샤넬님의 연애 성향은 처음에 너무 열정이 넘치십니다. 자, 만약에 누군가를 만나고 사귀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너무 빨리 달려간대요. 자,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는 시점인데 여러분들 먼저 김칫국 마시는 것처럼 굉장히 빨리 달려간다. 오토바이를 타고 사랑에 달려간다. 자, 이 사람은 아직 오토바이 탈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걷는 수준의 단계인데, 여러분들은 혼자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 사람이랑 사랑을 하려고 하면 이게 속도가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속도를 늦추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김칫국을 마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그 상대방은 여러분들과 만나고 데이트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탐색하는 기간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샤넬님은 이 사람이 날 좋아하니까 만나는 거 아니야, 나를 이렇게 많이 좋아하면 마땅히 나한테 이런 행동과 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하셔야 될 게, 앞서 나가지 마시고요. 김칫국 마시지 마시고요. 빨리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혼자 빨리 나가놓고서 여러분들이 화를 내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알아가시고, 이 상대방도 나를 그냥 알아가는 중이구나 라고 깨달으신다거나, 나도 이 사람을 천천히 알아봐야겠다고 마음먹으신다거나 이러실 필요가 있어요. 저는 약간 여러분들의 연애 유형이 약간 불안형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상대방한테 약간 집착하면서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만큼의 어떤 애정을 보여주지 않으면 좀 화를 낸다거나 실망한다거나 막 이런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분명히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보여주면은 너무나 기쁘게 그 사랑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긴 하기 때문에, 우리 샤넬님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너무 빨리빨리 모든 거를 과하게 상대방한테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자, 정말 다행히도 두 분의 연애하는 모습을 지켜봤을 때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을 되게 궁금해하면서 천천히 알아봐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상대방을 근처에서 지켜보면서 천천히 알아보는 게 나와서 정말 제 이런 조언을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서 연애를 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두 분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먹거나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를 탐색하게 되고, 결국에는 두 분이 함께 연애를 하게 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행복하게 만나시게 된다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분의 그런 어떤 연애적인 만남의 모습들이 굉장히 안정감 있고 굉장히 신중한 느낌으로 펼쳐져 간다. 정말 다행이다. 자,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조언을 드릴게요. 자, 불충분한 사랑. 자, 여러분들 있잖아요. 이 상대방을 만나시게 됐을 때 이 관계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매력과 케미가 부족할 수 있대요. 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은 주고받으면서 나아가는 거지 혼자 나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은 이 사람에 대한 마음이 처음에 80이라고 쳐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50 정도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불충분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이 상대방의 점수가 나만큼 80점이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사랑을 표현하셔야 된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만나고 이렇게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사랑 표현을 잘 못하시는 느낌도 사실 여러분들의 연애 유형에 약간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분명히 사랑을 표현하셔야 되고 너무 상대방한테 요구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분 다 충분히 서로의 마음을 보여줬을 때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이 불안형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불안형들의 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보다 상대를 너무 크게 생각하고 자기보다 상대를 더 귀하게 생각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본인의 욕구를 무시하고 상대방의 욕구를 다 이렇게 들어주려고 한다거나 거절을 잘 못한다거나 자 여러분들 거절하셔도 괜찮다고 조언 나오고요. 또한 제일 먼저 본인을 챙기는 거 괜찮다고 조언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불안형이 된 이유가 어쩌면은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방치당하고 항상 제대로 된 사랑을 받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불안형이 되셨을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를 더 귀하게 여기고 나를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항상 나는 뒷전이고 상대방을 되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보다 여러분들을 뒤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절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욕구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을 제1순위로 두셔야 된다. 본인을 가장 잘 챙기셔야지 다른 사람들한테도 사랑을 받는 겁니다. 제 리딩이 우리 첫 번째 골라주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길 빌면서 저는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 자, 두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운기를 봤을 때 문카드랑 에이드 오브 펜타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상이 분명히 있으신 것 같거든요. 혼자 계신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저 아무도 없어요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결혼까지 갈 수 있는 누군가를 막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근데 진짜 대상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은 그 대상과 정말 연애를 하고 계시거나 이미 결혼하신 분의 느낌도 있거든요. 설마 여러분들 결혼하셨는데 또 누군가를 만나려고 하시나요? 약간 어떤 분들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나, 여러분들 만약에 대상이 있다면은 지금 그 대상과 잘 못 만나시는 분의 느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이랑 너무 바빠서 어쩌다 한 번씩 만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그 대상이 너무 좋은데 사실은 잘 모르는 사람이거나 이런 느낌도 있어서 어떤 분들은 짝사랑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샤넬님이 누군가를 짝사랑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상대방이 우리 샤넬님을 짝사랑하시는 분의 느낌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번째 골라주신 분은 혼자이신 분보다는 분명히 어떤 썸을 타거나 연애를 하시는 분의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든다. 자, 그러면 11월 달에 여러분들의 연애운을 점성학 주사위로 열어봤을 때, 자, 여러분들은 토성과 사수자리랑 에이트하우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연애운이 아마 11월 달에 누군가를 만나게 되시면은 그냥 가볍게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정말 서로의 내면까지 파고드는 강렬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토성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떤 관계의 시험이나 성숙의 어떤 그런 난간이 조금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대요. 아, 이 사랑이 진짜 내게 필요한 사랑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토성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 진짜 여러분들이 이미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데 또 다른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나타나서 흔들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솔직히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시험대에 오르는 거죠. 이 사람한테 넘어가느냐 마느냐 이런 그리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내게 필요한 사랑인가? 내가 진짜 이 사람을 좋아하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분명히 뭔가 영혼적인 성장의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운명적으로 끌릴 수 있고요. 숙명적인 관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대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연애하게 될 이성의 특징은 금성과 물고기 자리랑 6하우스가 나옵니다. 자,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굉장히 감정이 깊고요.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한테 헌신적으로 행동하는 타입이라고 합니다.
좀 조용해요. 표현을 많이 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작은 말 한마디 신경 쓰고 도와주고 싶어 하고 되게 따뜻한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6하우스 영향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이라던가 업무라던가 공부라던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인연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되게 편하게 해주고 일상 속에서 믿음이 쌓이는 관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감정이 깊어서 너무 자기 희생적일 수 있대요. 그래서 서로의 경계를 지켜주고 밸런스를 지켜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사람을 언제 어떻게 만나는지 한번 봤거든요. 우선은 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는 밖이에요. 아니에요. 바뀌고 약간 5 오브 펜타클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남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사랑일 수 있겠다. 아니면은 그런 것도 느껴져요. 여러분들이 어디 봉사활동을 갔어. 누군가를 도와주러 갔어. 이럴 때 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는 그런 사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만나는 시기 역시 저스티스가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뭔가 법적인 일, 문서 잡을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문서를 파기할 일이 있을 때 이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꾸 나오는 걸 보면은 정말 두 번째 골라주신 분들 중에서 내가 이미 결혼을 했어. 결혼을 했지만 결혼이 거의 파토 상태야. 근데 그 상태에서 되게 마음에 드는 어떤 이성을 만나지만 아직 결혼 관계가 정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쉽지 않은, 사람들한테 드러내놓고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의 분들도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저는 진짜 결혼 안 했어요. 저는 솔로예요 하신다면은 자, 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 자체가 눈이 내리고 추운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정말 추운 겨울에 만날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왜냐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오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곳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랑 여러분들이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러 갈 때도 만날 수 있고, 또한 시기가 그 저스티스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취업을 했을 때, 아니면 어떤 문서를 잡게 됐을 때, 아니면 어떤 법적인 송사가 있을 때 이 사람을 만날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외모부터 성격을 한번 봤어요. 자, 외모는요, 문카드랑 텐 오브 소주 나옵니다. 우선은 외모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스타일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약간 외모를 딱 봤을 때 되게 평범하고 무난한 듯 보이긴 하지만 약간 분위기가 우물하거나 약간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호감형은 분명히 아니에요. 사람들이 딱 봤을 때 뭔가 우울해 보여. 뭔가 되게 침울해 보여. 뭔가 되게 무서워 보여. 뭔가 상처가 되게 많아 보여.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 외모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는 분명히 아니다. 특히 우리 샤넬링 입장에서 이 사람 완전 내 스타일이 아닌데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떠냐? 자, 행맨 카드랑 4 오브 컵 나와요. 이 사람 성격이 제가 점성학 주사위로도 말씀드렸지만 말이 없을 수 있고 되게 조용하고 차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조용하게 뭔가에 신경 써주고 조용하게 여러분들을 챙겨주는 그런 사람이다. 자,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요, 항상 지켜보는 사람이에요. 사람들과 있을 때 약간 아웃사이더처럼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이 없고요. 굉장히 조용하고요.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뭔가를 자꾸 챙겨줘요. 이렇게 먹을 거를 갖다 준다거나 차를 한 잔 타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게 조용하게 챙겨주는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티 안 나게 있는 사람이에요. 약간 병풍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있는 듯 없는 듯 병풍. 그래서 이 사람 성격이 되게 조용하다. 되게 말이 없다.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연애 성향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 어떠냐? 자, 2 오브 소즈, 킹 오브 완즈, 3 오브 완즈, 그 다음에 퀸 오브 컵 나옵니다. 자, 이 사람 연애 성향이, 자, 누군가를 좋아하면은요, 그 마음을 계속 간직간채 스스로가 갈팡질팡한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맞나? 싫어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가를 이렇게 가슴에 하트를 품게 되면은 약간 스스로가 그 감정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갖는 게 있대요. 그래서 갈팡질팡한대요. 그러다가 이 상대방이 자꾸 생각나고 이 상대방이 너무 막 신경이 쓰이는 마음이 되게 많이 커지잖아요. 이 사람은 가까이 다가가서 말을 시키고
그 사람 보면서 웃어주고, 그러니까 제가 왜 방금 성격이 병풍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나와. 병풍이야. 이 사람은 되게 조용한 사람이에요. 되게 조용하고 그냥 바라봐주는 사람이고 들어주는 사람이고, 그래서 약간 있는 듯 없는 듯 여러분들을 되게 빛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성격이 내가 항상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내가 항상 어떤 분위기를 주도해 나간다, 그럼 되게 잘 맞을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자꾸 응원해주고 조용히 바라봐주고 여러분들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또한 조용하다 그러면 조금 재미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상대방이 재밌게 나를 이끌어주고 이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좀 리드해줬으면 좋겠어요 한다면 이 사람 좀 안 맞아요. 이 사람 연애 성향이 너무 조용하고 그냥 따라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좀 약간은 속궁합을 중요시 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궁합, 조용한데 낮저밤이 같은 사람이죠. 낮에는 지는데 밤에는 이겨버리는 속궁합으로. 그래서 그 속궁합을 되게 많이 중요시 여길 수 있고 되게 중요하다. 자, 그럼 우리 샤넬님의 연애 성향은 어떠냐? 우리 샤넬님의 연애 성향, 휠 오브 포춘, 그리고 페이지 오브 소즈, 파이브 오브 소즈, 투 오브 펜타클 나옵니다. 자, 우리 샤넬님 처음에 너무 깊이 빠집니다. 처음에 누군가를 만나서 사랑하면은 너무너무 그 사람에 대해서 깊이 빠지시고 환상에 젖어 계세요. 환상에. 근데 여러분들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감정이 처음에 막 확 올랐다가 확 식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 샤넬님 자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만났으면은 그 사람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은 거야. 다 좋은 거야. 그냥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무슨 짓을 해도 다 예뻐 보이고 다 잘생겨 보이고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콩깍지가 딱 벗겨지는 순간에 완전 실망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너무 빨리 타올랐다가 빨리 식어버리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왜 샤넬이가 보이지 않지? 왜 샤넬이가 나한테 연락을 안 하지? 왜 샤넬이가 처음과 다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빨리 사랑에 빠지고 빨리 실망하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거는 그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좀 천천히 알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급히 먹는 밥이 체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급히 사랑하다가 체해요.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천히 알아가시는 게 필요하고, 자, 그러면은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도대체 한 달 한 달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봤을 때, 우선은 11월 달, 지금 11월 달에 만나서 연애하게 될 이성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이제 이렇게 두 카드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을 처음 만날 순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랑 처음부터 사귀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근처에서 지켜보고, 그냥 그러고 마는. 만약에 이 사람이 유패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저런 사람이 있네? 그냥 지켜만 볼 뿐이지 여러분들한테 다가가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기존에 여러분들과 이미 아는 사람이고 이미 썸을 타거나 애인이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11월 달에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못 다가가요. 어쩌면 어떤 분들은 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못 다가가는 느낌도 있고요. 서로 굉장히 실망한 어떤 일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각자 따로 갖고 안 다가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달에 여러분들은 이게 뭐 유패든 구패든 뭐 전 애인이든 썸을 탔던 사람이든지 간에 11월 달에는 만날 일이 없겠다. 희한하게 그래요. 자, 근데 12월 달에 두 분은 분명히 만나서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유패라고 한다면은 자, 12월 달에 이 사람과 같이 데이트를 하고 만나고 선물을 주고받고, 자, 12월 달에 크리스마스 있잖아요. 그럴 일이 있겠다. 그리고 또한 어떤 분들은 두 분이서만 그렇게 만나시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 뭐 이게 직장이든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무언가를 하면서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서로를 알아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사랑의 빵이 막 구워지는 12월 달에 여러분들의 사랑의 빵이 열심히 구워지는 그런 일이 있을 거고요. 자, 1월 달에는 매지션과 나인 오브 펜타클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이 상대방과 알아가고 데이트를 하고 선물을 주고받고 그러다가 12월 달에는 제가 봤을 때는 두 분의 사랑이 더 깊어질 수도 있지만 좀 같이 만나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솔직히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게 우리 샤넬님 역량 때문일 수도 있는데, 우리 샤넬님의 연애 성향이 처음에 엄청나게 타올랐다가 확 식어버리는 그 느낌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월 달까지 확 타올랐다가 1월 달에 식어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고요.
만약에 다행히 아니라고 한다면은 각자 일이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만남의 시간이 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3개월 연애 흐름은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과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애를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떤 모습의 연애를 하게 되냐? 자, 4 오브 펜타클, 퀸 오브 펜타클, 여사제, 10 오브 컵 나옵니다. 자, 이 사람과 여러분들은요, 처음에 굉장히 썸을 많이 타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쳐다보고 여러분들을 되게 좋아하면서 따라갑니다. 근데 제가 아까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이 되게 조용하고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관계를 처음에 막 주도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도해 나가다가 이 상대방한테 한번 실망할 일이 있대요. 아마 이 상대방의 그런 성격적 특징 때문에 우리 샤넬님이 좀 이 사람 아니지 않아? 이 사람은 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시는 일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10 오브 컵이 나오기 때문에 두 분은 분명히 사람들이 축복해주는 사람, 분명히 좋은 결과를 내는 연애와 사랑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서로 맞춰가는 기간이 있는 것 같고 또한 각자의 어떤 성격적 특성을 이해하는 기간 때문에 중간에 좀 멀어질 수도 있겠다. 중간에 이 사람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건가 아닌가,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좋아하는 게 아닌가를 한번 판가름해보는,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지 않을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두 분이 굉장히 잘 맞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 카드를 한번 열어봤어요. 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 샤넬님도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를 만나고 사랑하실 때 본인의 솔직한 감정을 잘 표현 안 하시나 봐요. 그리고 상대방과 정말 속마음적인 대화를 하셔야 된대요. 정직하게 감정을 드러내놓고 얘기하셔야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이 깊어질 거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있잖아요. 왜 자꾸 꿈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꿈에 질문을 던지라고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의 메시지를 들어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답이 필요할 때 꿈의 질문을 던져보래요. 연애를 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미래를 꿈꿀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얘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이랑 앞으로 어떤 연애와 사랑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이 사랑을 갖고 나갈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꿈꿔보시라는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하여튼 제 리딩이 우리 샤넬님의 연애에 도움되길 빌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 자, 세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의 운기를 봤을 때 6 오브 펜타클과 6 오브 소즈가 나와요. 자, 세 번째 골라주신 분들은 누군가가 있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이거든요. 썸을 탄다거나 이미 애인이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나는 아무도 없어야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학교나 직장 모임 속에서 되게 관심을 갖고 있는 이성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상황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4 오브 완즈랑 은둔자 나오거든요. 자, 우선은 썸을 타거나 애인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되게 원하고 계신다거나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혼자시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찾고 계세요. 내가 정말 결혼까지 갈 수 있을 정도로 믿을 수 있는 사람, 신뢰가 가는 사람을 여러분들은 찾고 계실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1월 달의 연애운을 점성학 주사위로 열어봤을 때, 자, 여러분들 물고기 자리와 북쪽 노드와 7하우스가 나옵니다. 정말 아주 좋은 조합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정말 운명적인 어떤 관계에 영혼적으로 연결되는 인연을 만나게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 7하우스가 파트너십을 상징하고요. 북쪽 노드가 운명적 방향,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물고기 자리가 나왔다는 거는 이 사람이랑 여러분들이 되게 감정적으로 교감이 잘 되고 영혼이 연결된 느낌을 받고 까르마적으로 사랑이 되는 그런 인연이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정말로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들어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잘 맞는 정도가 아니라 얘기를 하지 않아도 마음을 알아차리고 감정이 자연스럽게 통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거는요. 이 사람 그 물고기 자리 에너지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너무 감정에 몰입되다가 보면은 서로의 경계가 흐려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 각자의 감정을 잃지 않고 중심을 잘 잡는 그런 사랑을 하시게 될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사람 달과 천칭자리와 구하우스가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 감정이 너무 섬세하고 감정선이 너무 예쁜 사람입니다. 달은 감정이고요. 천칭자리는 조화와 균형을 얘기하고요. 구하우스는 철학과 확장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 되게 감정적으로 부드러운 사람이고 예의 바른 사람이고 말이 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람이 굉장히 센티멘탈하고 감정이 풍부하지만 약간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너무 자기 감정에 빠질 수 있는데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배려하면서 관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타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하우스의 영향으로 이 사람 자체가 외국에 나가서 뭐 공부를 한다거나 외국에 산다거나 외국인이라거나 그럴 수 있고, 그리고 또 뭔가 현재 지금 시점이 공부하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라거나 아니면 뭐 어떤 철학적인 주제에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다거나 그런 역량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 사람한테 단순히 끌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대화나 가치관적인 면에서 굉장히 잘 통하면서 사랑이 피어날 수 있는 인연이라는 특징이 나오고 있어요.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장소와 시기를 봤어요. 자,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장소는 지금 굉장히 숲이 우거진 속에서 어떤 남자가 보트라고 할 수 있죠. 패들보트인가요? 이런 거를 타고 있는 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이 사람을 외국 같은 데 가서 만난다거나 여행을 하면서 만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는 바뀝니다. 그리고 정말 물이 있는 곳, 식물이 있는 곳, 그리고 정말 어떤 여행, 아니면 취미 활동을 하는 곳에서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시기로 봤을 때 나이트 오브 펜타클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시기라거나 그 상대방이 굉장히 안정되어 있는 시기에 두 분은 만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사람을 만나게 되는 장소와 시기가 뭔가 되게 편안해 보이고 뭔가 되게 안정된 시기에 만나는 게 아닌가, 행복한 시기에 만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이 사람의 외모 봤습니다. 자, 이 사람의 외모는 퀸 오브 소주랑 쓰리 오브 소주 나와요. 자, 이 사람 외모가 좀 무섭게 생겼어요. 자, 여자분이든 남자분이든 좀 약간 날카로운 인상일 수 있습니다. 좀 무서워 보일 수 있거든요. 외모가 그렇다는 거지 성격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외모는 너무 무섭게 생겼는데 알고 보면 정말 귀엽고 순수하신 분 많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의 그 성격을 봤을 때 은둔자랑 페이지 오브 완즈가 나오거든요. 자, 이분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귀여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외모는 좀 무섭다. 외모는 좀 날카롭다. 칼 3개가 나올 것 같은 외모다. 자, 이 사람 성격이 좀 조용하기 때문에 혼자 있는 걸 좀 즐겨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혼자 뭔가 영상을 본다거나 유튜브를 본다거나 혼자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걸 좀 좋아하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좀 귀여운 느낌도 있고 기본적으로 좀 호기심도 많은 느낌이 있어요.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을 봤을 때 나인 오브 완즈랑 행맨 카드랑 타워 카드랑 여왕의 완즈 카드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은요, 조금 해피형처럼 보여요. 자, 방금도 제가 혼자 있는 거 되게 좋아해 보인다고 말씀드렸는데, 처음에는 회피형이라고 해도 상대방이 너무 좋기 때문에 다가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회피형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상 다가가 놓고서는 좀 멀어지고 싶다던가 연락을 안 한다거나, 그래서 해피형이 좀 맞는 느낌이 많이 드시고요. 자, 우리 샤넬님의 연애 성향은 어떠냐? 우리 샤넬님의 연애 성향은 페이지 오브 컵, 쓰리 오브 컵, 그 다음에 여사제 나인 오브 컵이 나와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되게 상대방이랑 편안하게 만나시는 분이지 않을까. 근데 약간 여러분들이 먼저 좋아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먼저 좋아해야지만 좀 만나시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다가가시는 느낌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되게 좋아해서 만나러 오고 연락해 오고 하면 그 사람이랑 데이트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약간 수동적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건 뭐 제너럴이기 때문에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특징이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아니라 상대방의 특징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근데 타로 그림상 우리 샤넬님이 좀 수동적으로 상대방이 이끌어 주는 대로 가시는 느낌이 있고, 좀 여러분들 자체가 관계적인 면에서 약간 쿨한 게 느껴져요. 되게 쿨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에 대해서 큰 비중을 안 두는 느낌도 있고, 상대방의 일거수일투족에 약간 관심이 없다거나, 상대방이 그냥 연락이 오면 받아주고 없으면 말고 뭐 이런 느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사람이랑 뭐 데이트를 하거나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즐기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두 분의 연애의 모습이 중요하잖아요. 두 분이 만약에 연애하시게 된다면 어떤 모습으로 연애하시냐? 처음에 두 분은요, 되게 빠르게 서로한테 빠져들 수 있는데, 좀 약간 어떤 느낌도 받고 있냐면은 조금 성적인 거에 대해서 빠르게 좀 진도가 나가시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좀 이분이랑 만나실 때 그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약간 빠르게 그렇게 속궁합을 해놓고 나중에 너무 관계가 약간 망가지는 느낌도 있습니다. 뭐든지 빠른 건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특히 속궁합적인 면에서 빠르면요,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어그러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두 분의 연애의 모습이 너무 빠르게 처음에 관계가 진행이 되고 이후에는 좀 멀어지는 특징이 보인다. 특히 이 상대방도 좀 약간 회피형적으로 보였고 여러분들도 좀 수동적인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두 분의 연애가 처음에는 서로한테 굉장히 끌려서 진행이 되긴 하지만 이후에는 조금 소강 상태에 좀 빠르게 들어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주의를 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분과의 11월, 12월, 1월 흐름을 한번 봤어요. 자, 이 사람과 여러분들은요, 11월 달에 정말 처음 만나게 된다면은 서로를 지켜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상대방 쪽에서 우리 샤넬님을 굉장히 지켜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샤넬님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지켜보는지를 여러분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상대방은 계속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훔쳐보는 느낌이 있고요. 자, 12월 달에는 이 상대방과 대화를 나눈다거나 밥을 먹는다거나 차를 먹는다거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분들은 두 분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뭐 학교든 직장이든 모임이든 그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알아갈 일이 있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대방을 지금 당장 11월 달에 만난다고 해도 진도가 빠르게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고, 또한 어떤 분들은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빠르게 진행되고 빠르게 식는 느낌이 있다고. 그래서 섣불리 이 사람이랑 사귀고 섣불리 이 사람이랑 속궁합을 하면은 바로 연락이 두절된다거나 바로 뭔가 파토가 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 카드를 열어봤을 때 이 관계는 하나가 될 수도 있대요.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찾던 로맨틱한 파트너를 만났다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유패가 아니라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누군가와 지금 이렇게 연애적인 기류를 타게 되시는 게 아닌가.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은 게 감정을 표현하시래요. 여러분들의 감정은 진짜고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나오는 조언은,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욕구를 가지고 충족시키는 거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감정과 선택과 욕구에 대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땅히 다 누리셔라, 이렇게 조언이 나오네요. 부디 제 리딩이 우리 샤넬님들의 연애에 도움되길 빌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 자, 네 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을 봤을 때 데빌 카드랑 텐 오브 펜타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미 애인이 있거나 사귀시는 분들, 심지어 결혼까지 하신 분들의 느낌도 있어요. 아니면은 어떤 분들은
결혼을 전제로 지금 굉장히 만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또 어떤 분들은 내가 굉장히 매력을 지금 느끼고 있는 어떤 이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느낌이 있어서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짝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자, 이 상황에 여러분들의 속마음 투 오브 컵과 킹 오브 완즈 나옵니다. 자, 확실히 이 사람이랑 뭔가 썸을 타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만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근데 좀 약간 서로 솔직하지 못하고 약간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얘기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미 속궁합을 하신 느낌도 있습니다. 처음에 데빌 카드가 약간 속궁합적인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직 잘 모르지만 알아가는 단계지만 우리는 이미 속궁합을 했어. 속궁합이 되게 잘 맞아. 이런 얘기 하시는 느낌도 있고, 또 만약에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랑 내가 뭔가 이렇게 대화를 나누거나 뭔가 같이 할 때 이 사람의 속마음을 나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많고 굉장히 나의 이상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뭐 나는 이 사람을 계속 만나고 싶다. 심지어는 뭐 결혼까지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11월 달에 여러분들의 연애 운을 점성학 주사위로 열어봤을 때 태양과 양자리와 사하우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월 달은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중심에 두는 사랑을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연애의 운의 중심이 가정, 내면의 안정, 나의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아무도 없다 나는 지금 그러면은 집이나 가족 혹은 일상 속 가까운 공간에서 인연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미 나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고 사귀고 있다면 그 사람이랑 더욱더 가까워지는 가족처럼, 뭐 어떤 분들은 동거할 수도 있겠고 어떤 분들은 결혼 프로포즈를 받을 수도 있겠고 막 그런 느낌인 거거든요. 자, 양자리의 태양은 열정적이고 솔직한 감정 표현을 의미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누군가에게 확실히 마음이 여러분들이 생기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다 싶은 끌림이 생길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감정을 너무 빨리 확신하거나 여러분들이 막 리드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고 합니다. 상대방에게도 생각할 여지를 줘야지 관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연애할 수도 있는 이성의 특징으로 천왕성과 물병자리와 10하우스가 나와요. 이 사람은 굉장히 독특하고 자유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타입입니다. 남들 눈치 안 보고 자기 일이나 목표를 뚜렷하게 밀고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10하우스는 사회적인 이치나 커리어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인물일 수 있고요. 자기 일에 몰두해서 주변의 관심을 잘 못 느끼는 타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 그리고 자기 커리어 말고는 좀 관심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물병자리랑 천왕성의 조합이라 비주류적이지만 매력적인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친구처럼 편안한데 묘하게 끌리는 사람일 수도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사람의 외모부터 연애 성향을 봐드릴게요. 자, 우선 이 사람의 외모는 여러분들의 스타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재밌는 게 데리고 다니기에 괜찮다 라고 얘기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이 여러분들과 너무 다르게 생겼다거나 좀 무섭게 생겼다거나 그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스타일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냥 데리고 다니기에 나쁘지 않아? 이런 느낌? 자, 성격은요. 3 오브 완즈랑 페이지 오브 소즈가 나오기 때문에 이 사람 성격이 진짜 되게 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독특해요. 그리고 좀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요. 일밖에 생각을 안 하는 느낌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 일할까 저 일할까 이런 일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보다는 혼자서 뭔가를 계획하고 휴식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요. 조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면이 있어서 그렇게 다정다감한 사람은 아니에요. 좀 약간 까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애 성향은 어떻냐? 자, 이 사람 연애의 성향은 킹 오브 컵, 퀸 오브 완즈, 매지션, 타워 나오는데요. 자, 이 사람 연애 성향이 좀 일반적이지 않은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되게 오랫동안 지켜보다가 갑자기 들이댈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저돌적인 게 막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상대방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라 막 지켜보다가 이 사람이 어떤 확신이 든다면은 그때는 막 저돌적으로 밀고 나가서 막 적극적으로 막 이렇게 들이대는 느낌이 있는데, 그게 약간은 좀 이분이랑 만나는 분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다? 조금 이해가 안 된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자체가 좀 소통적인 부분? 그러니까 뭔가 대화를 하고 교류를 하는 게 약간 부족해요. 제가 왜 이 사람 성격이 아까도 혼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도 혼자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혼자 하는 느낌이 있고, 그게 약간은, 이분이랑 연애하시는 분들이 받아들이기에 이 사람은 좀 일방적이다. 이 사람은 좀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다. 라고 좀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과 이분이 연애를 할 때 어떤 모습의 연애를 하느냐? 자, 에잇 오브 소즈, 포브 컵, 러버스, 기사의 펜타클 이렇게 나오는데요. 처음에 진짜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좀 별로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좀 일방적인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조금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한다거나 좀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을 밀고 당기고 좀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한다거나 그러다가요. 두 분은 마음을 확인하는 순간 깊이 사랑 빠져요. 어느 한순간에 깊이 사랑이 빠지고 이러는데, 전반적인 느낌이 우리 샤넬님은 이 사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감정이 이 사람보다는 크지 않는 게 타로 그림상 좀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니까 그냥 약간 따라가는 느낌이 있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을 막 주변에서 지켜보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밀당하다가 갑자기 훅 들이대는 느낌이 있는데, 그래서 두 분이 연애하실 때는 이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해오고 적극적으로 이분이 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약간 처음에는 이 사람을 밀어낸다거나 불편해한다거나 싫어하다가 이 사람한테 빠질 수 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연애 성향은 어떻냐? 자, 행맨 카드, 3 오브 컵, 페이지 오브 컵, 에스 오브 완전 나와요. 자,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 정말 수동적인 느낌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철벽의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이 곁을 허락하지 않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 지켜보다가 이 사람이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문을 좀 열어준대요. 그래서 뭐 같이 데이트를 하든 밥을 마시든 대화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다가, 만약에 이 상대방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들이대잖아요. 그럼에도 계속 여러분들한테 먼저 들이대고 연락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받아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수동적이고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따라가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고, 그리고 처음에는 굉장한 철벽을 쳐서 누구도 쉽게 곁에 두지 않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을 어떤 시기에 어떻게 만나느냐? 자, 이 사람을 만나는 장소는 나인 오브 소즈가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나오면은 저는 온라인의 느낌이 솔직히 많이 들고 여러분들의 구역의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장소라던가 어떤 모임일 수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가입한 어떤 온라인 모임? 이런 곳에서 먼저 만날 가능성이 높고요. 만나는 시기는 겨울이 지금 눈이 내리는 계절, 크리스마스가 보여지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때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 때, 뭔가 심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많을 때 이 사람을 만나서 좀 위로가 된다거나 이 사람 덕분에 도움을 받는다거나 그러면서 이 상대방을 만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11월부터 3개월간 여러분들의 연애 운의 흐름을 봤을 때 우선 11월은 에이드 오브 완즈랑 페이지 오브 컵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요. 만약에 지금 나 아무도 없어야 한다면은 11월 달에 정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이성이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을 때 이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처음 발견했을 때 굉장히 성적 매력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내가 원하는 어떤 사람을 만났다. 드디어 내가 이제 솔로 탈출을 하나 보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마음이 나오시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은 12월 달에는 어떠냐? 자, 12월 달에는 에이드 오브 컵과 나인 오브 컵이 나와요. 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처음에 점성학 주사위로 여러분들 너무 빠르게 다가가면 안 된다. 너무 빨리 확신을 한다거나 너무 빨리 리드하려고 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들이 무슨 마음을 갖게 되시는 같냐면 12월 달에 이 사람이 뭔가 나한테 호감이 있고 이 사람이 되게 괜찮다고 나는 느꼈는데 이 상대방이 나한테 다가오질 않네?
뭔가 내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네? 그런 일이 조금 있을 수 있대요. 12월 달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계속 이 사람을 보면서 조금 흔들릴 수 있다. 좋았다가 싫었다가, 좋았다가 싫었다가 좀 그럴 수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대방과 자꾸 뭔가 간을 보게 되는 상황, 뭔가 밀당을 하는 것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느낌이 솔직히 타로 카드에 많이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은 1월 달, 내년 1월 달에는요, 텐 오브 완즈랑 에이스 오브 완즈가 나오는데요. 자, 이 내년 1월 달에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커지고 못 참고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할 수 있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게 밀당을 하고 간을 보다가 내년 1월에 여러분들한테 정말 나의 마음이야 하고 이렇게 에이스 오브 완즈처럼 짠 하고 사랑의 막대기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쩌면 이 사람이랑 내년 1월 달에 정식으로 사귈 수도 있고 정식으로 고백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느낌이 솔직히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언 카드를 열어봤는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 연애에 대해서 컨트롤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시래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라라는 조언이 나오거든요. 되게 희한한 게 제가 다른 조언 카드를 열었는데도 비슷한 조언이 나옵니다. 완벽함을 내려놓으시래요. 그냥 충분히 좋대요. 충분한 것도 좋대요. 자, 여러분들 완벽하려고 하나요?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완벽한 무언가를 추구하시고 여러분들이 연애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통제하려고 하신다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자,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또한 두 분은 전생의 인연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미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전생의 인연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휴식을 취해야지 여러분들이 치유가 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일이든 연애든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편안함, 휴식 저는 연애 조언으로 열어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연애에 열을 올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연애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제가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기다리세요. 편안하게 마음 먹으세요. 여러분들이 길을 쓰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것이 오든지 말든지 편안하게 있으면 오히려 다가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편안한 마음을 좀 세팅값으로 두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여러분들한테 좋은 영상으로 다가오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 자, 마지막 5번째 카드 골라주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의 현재 연애 상황을 봤을 때 페이지 오브 완즈랑 포 오브 소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누가 없을 확률이 좀 높아 보이고 아니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호감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에 이성분들이 많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많다는 게 그냥 이성이라는 존재가 주변에 많지만 아무 사이가 아니거나 그냥 간을 보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뭐 애인이 있다거나 썸을 탄다거나 그런 느낌의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누군가가 있는데 그 사람을 여러분들은 그냥 그렇다고 생각한다거나 자, 그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에이스 오브 펜타클과 템퍼런스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정말 사람들이 인정하는 정말 고귀한 사랑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군가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되게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여러분들을 좋아해 주셨으면 하고 바라시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떤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호감을 표시하고 있는데 이 사람을 좀 알아본 후에 괜찮으면 만나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나를 많이 사랑해주는 어떤 사람을 좀 찾아서 만나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자, 11월 달에 여러분들의 연애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금 해왕성, 사자자리, 7하우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11월 달 연애운이 굉장히 몽환적이면서 드라마틱하게 흘러갈 거라고 하거든요. 자, 이 사자자리 7하우스이기 때문에 관계 속에서 빛나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들이 되게 강하게 작동될 거라고 해요. 근데 해왕성이 들어와서 굉장히 현실보다 감정이 더 커질 수 있는 시기라서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굉장히 감정이 이입되거나 아니면 이상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상대방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뭔가 사랑에 빠질 준비가 되는 시기라고 해요. 그리고 이 인연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SNS나 아니면 무슨 예술적인 활동을 하거나 어떤 센티멘탈한 그런 어떤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너무 빠르게 몰입하거나 상대방을 완벽하게 보는 건 조심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11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 연애할 수도 있는 이성의 특징으로 어떤 게 나오냐? 화성, 쌍둥이 자리 6하우스가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사람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가고요. 에너지가 되게 빠른 타입이라고 하거든요. 화성 쌍둥이기 때문에 되게 대화가 잘 통할 거래요. 그러니까 말로 매력을 어필하는 스타일이고 6하우스의 영향으로 일, 학업, 일상적인 루틴 속에서 만난다거나 아니면 같은 공간에서 자주 마주치는 인연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되게 가볍게 다가오는데 속으로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의 말솜씨나 행동력에 굉장히 끌릴 가능성이 크고 뭔가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랑 같은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업무를 통해서 인연이 생길 수도 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이 사람의 외모를 알려드릴게요. 자, 이 사람의 외모, 세븐 오브 컵과 황제 카드 나옵니다. 이 사람 외모가 굉장히 이성들이 좋아할 만한 외모다. 외모의 황제다. 자, 굉장히 잘생기고 예쁠 확률이 높아요. 인기가 되게 많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격은 어떠냐? 자, 성격은 텐 오브 완즈랑 페이지 오브 완즈가 나오는데요. 자,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되게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열정이 그대로 나옵니다. 굉장히 열정적이라서 책임감이 강하고요. 일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하고 싶은 것도 되게 많아 보이고요. 호기심도 되게 많아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 굉장히 책임감 있고 성실하고 열정이 넘쳐 흐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의 연애 성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자, 세븐 오브 펜타클, 파이브 오브 컵, 투 오브 소즈, 저스티스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오면 이 사람 연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하지만 약간 해피형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먼저 막 달려가면은 이 사람은 굉장히 당혹스러워하거나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무슨 사이야? 우리가 아무 사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라는 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봤을 때는 좀 간을 많이 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A랑 B를 두고서는 누굴 만날까? A랑 B를 비교한다거나 자꾸 더 나은 이성을 찾아 헤맨다거나 그런 느낌도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연애 성향이 좀 해피형적으로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좀 마음을 많이 숨기거나 자기도 뭐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헷갈려 한다거나 상대방은 확신을 갖고 다가가고 만나는데 갑자기 나중에 우리가 무슨 사이야? 우리 아무 사이이지 않지 않아? 라고 이렇게 뒤통수를 치거나 이런 일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좀 어떤 분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약간 바람기도 있어 보입니다. 흘리고 다니는 거죠. A한테도 흘리고 다니고 B한테도 흘리고 다니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하필이면은 여러분들이 11월 달에 만날 수도 있는 이성으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아까 여러분들이 연애운이 뭔가 환상에 빠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약간 도둑놈 사기꾼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굉장히 잘하고 매력적일 거예요. 근데 그거에 혹해서 넘어가시면 안 돼요. 아까 여러분들 11월 달에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 홀랑 넘어가가지고 저 사람 나 좋아한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착각할 수도 있는 그런 달이 될 수 있다고 나왔는데 자, 이 사람 좀 경계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의 연애 성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심지어는 결혼까지도 책임지고 가려고 하는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연애 성향이 누굴 만나든 안정형으로 보이고 되게 행복하게 연애를 하실 분이라고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요. 두 분이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흘러가느냐. 자, 이 사람이 해피형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을 정리할래 하다가 갑자기 여러분들을 앉는 게 나와요.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막 스킨십을 하고 갑자기 술을 먹고 굉장히 막 치대고 이럴 때 여러분들이 홀랑 넘어가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구나.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두 분의 연애 모습이 옳지 않다. 이 상대방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이랬다 저랬다 흔들리는 게 그래서 쏠랑 넘어가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상대방이다. 함부로 이 사람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자, 우선 만나는 장소는 이 상대방의 장소처럼 보여요. 이 상대방이 일하는 곳이라거나 이 상대방이 주최하는 어떤 모임이라거나 자,
만나는 시기는 에이스 오브 완즈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무언가를 했을 때, 새로운 직장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공부를 했을 때, 새로운 어떤 모임에 들어갔을 때 이 상대방을 만나게 될 수 있다고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11월 달부터 그 흐름을 한번 봤거든요. 자, 여러분들 11월 달에 진짜 어떤 이성이 나타나서 여러분들한테 고백을 해오는 게 맞아요. 이 상대방이 고백을 해서 여러분들은 이 고백을 받아들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분은 12월 달에 굉장히 친밀해지고요. 굉장히 가까워지고요. 정말 연애를 하시게 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상대방을 좋아하는 게 느껴져요. 그러다가 내년 1월 달에는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더 윗단계의 무언가를 요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샤넬님이 이 사람한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지금 이 상대방을 만나서 11월, 12월 달에 굉장히 연애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왜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사람이 우리 연애하는 거 아니야 했더니 이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지금 알아가는 단계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근데 그렇게 우리 알아가는 단계인데 하고 그거를 알게 되는 날이 내년 1월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한테 물을 수 있어요. 너 지금 나랑 사귀는 거야? 안 사귀는 거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을 이 사람이 그럼 우리 정식적으로 사귀자? 이렇게 말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 사람을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완전히 믿지 말아라. 이 상대방과 여러분들의 어떤 마음의 크기는 다를 수 있고 또 이 상대방은 해피형으로 굉장히 느껴지기 때문에 해피형은 굉장히 종잡을 수 없거든요. 막 이랬다 저랬다 한단 말이에요. 좋아했다 싫어했다가 멀어졌다가 다가왔다가 막 종잡을 수 없는데 어찌됐든 지금 11월 12월 시기는 이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다가오는 시기로 보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데이트하고 만나고 친밀해지는 시기긴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을 위한 조언 카드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굉장히 그 플러팅을 하실 필요가 있고 이 상황에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 나오니 그러니까 이 상대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상대방과 만나고 뭐 하는 건데 이 상대방이 여러분들한테 믿음을 주지 않는데 왜 여러분들 혼자 믿으시는 것처럼 보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믿음이 요구가 되고 있고 여러분들의 어떤 케어와 관심 이런 거를 나누면 좋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의 이런 상황을 주변 사람들한테 나누라는 조언으로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이 있을 때, 이 사람이 나를 너무 헷갈리게 해. 자,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친구들은 제3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러분들의 상황을 판가름 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시래요. 여러분들 내면의 지표, 컴파스 그거를 들으시래요. 자, 이 사람이 정말로 나를 향해 다가오는 건지 나를 타고 배를 타고 나한테 다가오는 건지 아니면 저 사람이 그냥 그러는 척만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가는 건지 확실하게 내면의 소리를 들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함부로 넘어가지 마셔라. 여러분들이 너무 왜냐면 그 11월 달 운기가 환상에 빠지는 시기야. 이 상대방의 환상에 빠져버린다고요. 현실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 리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또 좋은 영상으로 다가올게요.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안녕.